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늘 듣던 수업을 못 듣고 선생님도 학생들도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교육이 생각보다 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문을 연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을 살펴보면서 미래교육 트렌드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새로 문을 열고 실험적인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과나 차시 중심이 아니라 주제에 맞게 과업을 설정하고 일정기간 학습자가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중등교육 대안학교로 문을 연 거꾸로 캠퍼스는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젝트형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냥 갖고 있는 지금의 지식 기반으로는 힘드니까 내가 이미 학습한 것들에서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학생들은 먼저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국어, 과학, 사회, 수학, 그리고 영어 교과를 배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존 학교랑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5가지 교과는 한 가지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전공학 또는 소비라는 주제를 정하고 각 주제를 바탕으로 5가지의 교과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5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과목을 5가지 방법으로 배우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본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의 성장과 관심 분야에 맞게 선택 교육 과정을 설계해 특정 분야를 집중 학습합니다. 진행된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부부 가사 분담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북 제작, 시각장애인을 위한 산책로 정보 안내 매칭 서비스와 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수행하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네덜란드 니케 스쿨의 아고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니케 스쿨은 로어몬드라는 인구 6만 명 가량의 작은 도시의 중등학교입니다. 네덜란드의 중등교육 과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가 대학 예비 과정, 그 다음이 실용성을 강조한 상위 중등 과정, 마지막으로 기술 부문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하위 중등 과정입니다. 니케 스쿨은 이 다양한 과정을 통합해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합니다. 니케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 중 프로젝트 기반 학습 부문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그리스어로 광장이라는 뜻의 이 프로그램은 니케 스쿨이 제공하는 모든 과정 재학생들의 자율 연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각자의 일정에 따라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학교에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고라 학생들은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 연구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지만 국가 수준의 자격시험은 응시해야 졸업 자격증을 준다고 하네요. 2014년엔 로어몬드에서 처음 시작한 아고라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다른 지역에서도 채택돼서 2021년 현재는 총 14개의 캠퍼스로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교육 트렌드의 2번째 특징은 바로 동료 학습입니다. 친구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조별과제하고 스터디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학생과 학생, 학습자와 학습자 간 동료 학습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예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에콜 42는 동료 학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에콜 42는 우리나라로 치면 LG텔레콤 회장쯤 되는 IT 기업가가 사제를 털어 만든 성인 대상 컴퓨터공학 교육기관입니다. 최대 3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이곳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웬만한 IT 기업은 다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20년 초에는 한국에도 캠퍼스를 열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교육 성과의 이면에는 놀라운 지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에콜 42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등록금, 교과서, 그리고 교수입니다. 에콜 42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한 지원자들은 4주짜리 예비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예비과정에 참여한 지원자들은 에콜 42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맛볼 수 있는데요. 교육 방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수영장에 빠뜨려서 수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비과정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수영장을 뜻하는 라피신입니다. 라피신 첫날에 지원자들은 간단한 접수 과정을 거친 후 컴퓨터로 가득 찬 교육장으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교육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컴퓨터에 앉아 접수 과정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컴퓨터 키보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웅성웅성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누군가가 해결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그렇게 알아낸 해결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학습관리 시스템의 존재와 사용법에 관한 소문도 차차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한 달간의 교육이 이어지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최장 3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동료학습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를 깨고 학습 속도를 올리는 데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입니다. 설령 친구가 선생님이어서 거리낌이 전혀 없다고 해도 만약 학생이 많다면 선생님을 쉽게 만날 수 없겠죠.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혹은 누군가는 내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평가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선은 점수나 등수를 매기는 정량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수나 등수를 매기지 않거나 점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죠. 거꾸로 캠퍼스는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는데요. 진급이 없습니다. 대신 평가는 11주 단위로 진행되는 모듈이 끝날 때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행합니다. 역량통합평가라고 불리는 이 과정에서 9개 영역에 대해서 학습자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모듈을 준비합니다. 최종적으로 거꾸로 캠퍼스는 졸업이 아닌 엑스트라는 이름의 과정 종료 심사를 합니다. 거꾸로 캠퍼스에서는 최소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증서를 받는데요. 심화 과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모듈을 이수하고 진학이나 취업, 창업, 그 밖에 스스로 판단한 이유로 과정 종료를 할 경우 학교 측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엑시트입니다. 평가 주체가 학교가 아닌 동료 학습자인 경우도 있는데요. 에콜 42의 경우 교육과정은 주제별, 계열별로 구성된 프로젝트로 이루어집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코딩 과제를 개인 또는 그룹으로 수행하는데요. 최종 결과물을 온라인 LMS로 제출하면 캠퍼스 내에 있는 동료 학습자들에게 결과물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이렇게 배정된 결과물을 받은 평가자는 프로젝트 진행자보다 진도가 앞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평가를 진행하는 사람은 LMS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과제물을 평가합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되는 이 평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지 못하거나 컨닝이 의심되면 0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물론 평가를 진행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다양한 평가 방식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급이나 완료 자체를 검사하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넘어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는 요소인 것이죠. 결론입니다. 미래교육 트렌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상황을 정의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필요한 능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식 습득은 그 여러 가지 능력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소통 능력, 판단력, 감성, 체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능력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종합적으로 개발해야겠죠? 프로젝트 학습, 동료 학습, 방은 평가는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입니다. 새로운 교육은 물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 교육을 향한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오랜 교직 경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참여하는 젊은 교육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래 교육 트렌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춘 교육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활한 학습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도구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본인은 물론 학습자에게도 잘 안내할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학습 지원과 학습 자원 연계 능력입니다. 지식의 전달만 놓고 보면 이미 학교 공간은 유튜브를 이길 수 없게 됐죠. 현장 학습이나 기관 연결, 멘토 확보를 교육자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가 학생 개인은 물론 교육기관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학습자와 후원자 확보를 위한 기관 차원의 홍보와 영업 능력입니다. 초기에는 동료를 찾고 새로운 교육을 수행해가면서 후원자와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언급되지는 않지만 모든 성공적인 교육 실험은 이러한 백업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들 이외에도
전 세계의 교육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미래 트렌드를 실험하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 역시 내부적으로 이런 시도들을 스스로 시도하고 있죠. 앞으로 새로운 미래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들에게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학습 내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여 기회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봅니다.